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를 과연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엑시트 책에서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팩트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래프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홍 사무장님, 앞으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징검다리 송사무장 쇼의 송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기사 보면은 되게 우울하죠. 우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부터 경제기사, 또 이게 항상 뉴스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스포츠에서 승리했을 때 말고는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볼 때 마음을 비우고 봐요. 이게 한 가지 노하우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 몰입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입해서 보면 힘들어요. 그렇죠. 워킹맘 에이미님, 너무 몰입은 안 하지만 행크에는 몰입하셔야죠. 행크에 오면 좀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여기 와서 좀 인생이 바뀌고 많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저도 그런 모습 보면 항상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또 한번 즐겁게 달려보시죠. 네, 기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그런데 금리가 0.5%인트까지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0.75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고 0.5가 빅 스텝, 0.25%가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1%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1% 금리 인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물가가 워낙에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에 0.75포인트를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당분간 집 사지 마라. 왜냐면 집을 사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쉽지 않을 것이니 집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정부에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 막 폭락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완만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 빠지고 있죠. 지금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아래 보면 전세자금 대출 받잖아요. 우리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가 6%가 됐습니다. 6%. 그러니까 전세가 금액이 크게 되면 2억짜리 3억짜리를 6%로 계산하면 이게 월세예요. 월세. 지금 12년 만에 우리 최고의 수준입니다. 12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투자하기 전에는 금리에 이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투자를 오래 해왔지만 매번 똑같진 않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상황을 예상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를 과연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경제 전문가들도 외부 이런 변수 상황을 어떻게 예측해요? 코로나를 어떻게 예측해요? 이런 전쟁 상황을 어떻게 예측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돈을 또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지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늘 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도 어떤 것이든지 수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최강자예요. 공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도 수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는 내가 그냥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어. 잘 나갔지만 돈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운이 왔다가 나간 거고, 운이 오는 거는 운인 거고 운을 지키는 거는 실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머릿속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생애 첫 집 매수자 지금 10년 만에 최소입니다. 10년 만에 최소.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이 정도로 얼어붙은 거예요. 이 투자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거는 공급하고 수요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거는 심리적인 영향도 정말 큰데, 지금 최종 투자자들은 아예 지금 나가 떨어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매매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 임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디 갔겠어요? 집 안 산다는 사람들은 다 지금 전세나 월세로 당분간 집값 떨어진대, 우리 사지 말자, 그쪽으로 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부동산 하락기에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값 낙폭이 2배로 확대, 이게 보면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확대된 것처럼 좀 보여지는데, 이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항상 타이틀이 정말 좀 겁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좀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기사를 클릭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엑시트 책에서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바파파님 맞습니다. 팩트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값이 그대로 떨어진 건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요즘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부동산 실거래가나 부동산 어플들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한 번씩 또 체크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부동산 가격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를 인계받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부동산 상승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부든. 물론 완만하게 이끌고 가는 거는 원하지만 부동산이 막 엄청나게 상승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모든 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사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등장해요. 부동산이 이렇게 거래 절벽이 조금만 되잖아요. 서울도 지금 1000건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중개업소, 그 다음에 인테리어, 집값이 오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완전 호황이었어요. 집값이 막 5억 10억 오르니까 인테리어 기본 가격도 뭐 1억 2억, 서울에는 대부분 1억 2억 그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도 오른 집값이 있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그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테리어는 거의 호황이었죠. 그리고 이사도 사고팔고가 매매가 활발하면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사 업체도 호황이죠. 자, 그런데 부동산이 이렇게 빙하기가 되면 부동산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딸려있는 여러 업체들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중개업소, 인테리어, 이사업체. 그럼 저거 말고 다른 게, 저거에 연계된 거는 뭐가 있겠어요? 다 연계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만 하락한다고? 그러니까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악소리가 나기 전에 오히려 영세한 다른 업체들에서 더 악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봐보세요. 생애 최초 안 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라고 해도 지금 못 사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거래 안 되니까 오히려 주변 업체들이 다 죽어나가고 되게 힘들어지고. 사실 부동산이 경제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매매가 되고 상승해야지, 아니면 가격이 유지가 돼야지만이 일단은 시장 경제도 좀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 완화 정책.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처음에는 실수요자들한테 풀어줬잖아요. 어떤 거 풀어줬어요? 대출 풀어줬죠. 근데 대출 풀어줬지만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주택자가 되어도 세금이 많이 물리지 않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는 또 과거를 들여다보면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사용했던 그 규제를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왜냐하면 정책 위반자들이 거의 똑같거든요. 동일한 사람들 갖다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니면 정책 위반자가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 이렇게 하락장에서 어떻게 하락장을 또 극복했는지 그런 정책들을 보고 여기에 또 하나씩 계속 정책들이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을 알기 때문에 이 전망 자체를 완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거나 이런 패턴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투자할 때는 유리하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가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금융위기 때 썼던 글입니다. 2008년 11월 3일에. 그러니까 2008년 원래 9월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근데 제가 2008년에 거의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올인을 해서 남들은 사지 말라고 하고, 되게 암울한 이런 칼럼, 암울한 뉴스, 이런 언론들이 거의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는 정말로 제가 인터넷으로 다른 데를 다 뒤져봐도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세운 사람은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칼럼도 봤지만 아직은 관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저 혼자만 정말 열심히 사고, 그때 막 다른 분이 저한테 메일도 보내시더라고요. 전문가 분께서 앞으로 더 하락장이 예상되니까, 그분은 경제 애널리스트였어요. 앞으로 더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집을 팔고 달러를 사야 되고, 송 사무장님도 걱정되니까 송 사무장님 집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조언 감사드립니다 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더 많이 샀었거든요. 예. 그리고 칼럼을 올렸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사고 있으니까 왜 제가 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때도 한번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래프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락장이 올 때마다 좀 떠올립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간이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E 구간인데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현재 타이밍이 여러분들 어떤 구간일까요? D예요? 벌써 올랐어요? 안 오른 것 같은데? 네. B 아니면 C가 아닐까요? 지금 일단은 꺾였잖아요, 그죠? A는 지금 꺾인 초입이고 지금은 꺾였는데 뭐 한 20%씩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빠질 것인지 아니면 C인지, B 아니면 C예요. B인지 C인지는 외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하락장이 오면 야, 나는 시장이 바닥 찍고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D 타이밍에 살 거야 라고 일반인들은 D 포인트를 내기해요. 그런데 D 포인트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D 포인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D 포인트는 단점이 있어요. 이때가 가면 뭐가 감소한다?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눈 감추듯이. 왜냐하면 이제 바닥 찍은 걸 확인했으니까 누가 사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내놓지만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다 걷어들여요. 매물을 걷어들이고 매수자는 또 달라붙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속도감이 훨씬 더 빨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항상 하락기에는 B인지 C인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B나 C가 매수 타이밍이고 이런 이 단계를 거쳐서 파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저도 처음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 말을 몰랐는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거는 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그래프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걸 사놓고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세팅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락을 견뎌내고 하락 시기에 기회를 잡는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려면 남보다 딱 한 박자만 더 빨리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여기서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못 벌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다 지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도 경제 대공황 시기에 그래서 코로나 이제 거의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밖에 나가보면 뭐 맥주 마시고 뭐 백화점 가더라도 우리 서로 긴장감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30명 미만 됐어도 코로나 걸릴까 봐서 정말 극도로 조심했는데 이제 주변에 코로나를 걸려봤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좀 겁내지 않고 당연히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함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되기 직전에는 사실은 코로나도 알파, 베타, 감마 계속 나온다라고 해서 우울한 게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저는 이 시기에 투자했던 것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달라요. 하지만 항상 그런 타이밍에서 코로나로 해서 문 닫고 사람이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져서 나왔던 매물들을 기회로 잡고 삼았을 경우에는 조금 지나서 오히려 또 좋은 결과를 맞이했죠. 네. 자, 그래서 항상 과거 보면은 이런 위기의 시기에 관망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기회를 잡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서 또 그냥 그 시기 그냥 지나가고 나서 블레드로 살기도 합니다. 송 사무장님, 앞으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느 시기 B하고 뭐 C 이거를 알아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도 항상 떨어지는 가격에 더 저렴하게 사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수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수요는 매수 심리가 꺾이게 되면 뭘로 다시 유발시킨다? 정책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수요를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폭락이 이렇게 돼버리면 중개업소, 인테리어 업체, 이사업체 다 망한다고요. 부동산이 힘들게 꺾이면 다른 것도 되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시기에 무조건 빨리 사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패턴으로 제가 위기를 계속 기회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기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그냥 내가 겁내면서 피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지나고 보면 항상 그때가 기회였다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위기를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않겠어요? 정책은 여론 정말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스리랑카 지금 들고 일어났죠, 그죠? 대통령도 바꿨습니다. 스리랑카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면 민심이 동요가 돼요. 그래서 장려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 모드로 지켜보면 아 이런 타이밍이 오는구나, 이렇게 또 코를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자가 더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시기에 또 정부의 시그널을 보고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매입을 할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벌게 되고 계속 임대나 이런 쪽으로만 피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상승장이 됐을 때 전혀 그런 효과를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피했다고 해서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주택자면 집을 사고 팔 거 아니면 저는 당연히 무조건 하락장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 샀다가 내가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1주택자는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투자자 모드하고 실수요자 모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전세로 살 거예요, 월세로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공부를 좀 안 한 분인데 그 모드는 사실 계속해서 임대 모드로밖에 갈 수가 없다. 효니님, 무주택자는 당연히 좋은 물건 봐야겠죠. 푸티님, 1주택자인데 뉴타운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기존 집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잘 안 팔리죠. 그래도 집을 매수하고 집을 팔지 않더라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시고,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팔던가 그 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다시 온비드를 통해서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공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